자, 호사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언론은 전혀 다루지 않는 뉴스. 요소수 사태가 우리나라에 한 달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해결했어요. 전 세계 새로운 거래처를 뚫고 해서. 근데 일본에서 우리가 요소 사태를 겪은 한 달 후에 요소 사태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거의 다 가져온다. 일본은 그러나 국내 생산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그 뉴스 보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요소수 대란이 일본에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요소수가 인터넷에서도 많이 판매하는데 13배 정도의 가격으로. 13배. 우리 예. 13배까지 안 갔거든. 어? 네. 2배, 3배 한다고 대란이라고 그랬는데 13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초대란인지 초대란. 초대란인데 시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한국이 큰 문제다라는 그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일본도 큰 문제다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한국을 실컷 때리고 조롱했는데 한 달 후에 우리는 더 큰 문제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일본에서 그 연쇄 업자들은 역시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요소수를. 네, 그러한 요소수를 사용하는 데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10배 이상 뛰고 있어요. 일본에서 트럭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럭, 한국에서도 트럭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사용되잖아요. 트럭이 문제였죠 우리도. 물류를 트럭으로 많이 하니까 일본에서도 그 물류는 트럭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농업 기계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트랙터라든가 그 콘사할 때 분장기 그것도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 정부는 그거 좀 시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배 이상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도 시시하고 언론도 이게 선탁군지 조그만 언론들만 보도하고 있잖아요. 존스님이 저에게 뉴스를 보내왔어요. 제가 일본 뉴스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뭐냐면 네네, 일본 뉴스인데 예, 제가 이제 일본 요소수 사태를 관찰하고 있었죠. 요거 뭐 있다. 그래서 관찰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일본의 트럭 만드는 회사가 네네 히노 자동차라고 예. 트럭을 중심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하자면 디젤 배기가스에 녹수라고 질소 산화물이 나와요. 이게 공기하고 섞이면 오존이 됩니다. 환경 오염 물질이란 말이지. 이 배기가스 매연이죠. 여기다가 요소수를 딱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과 질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연에다가 물을 쫙 뿌려주는 겁니다. 예. 요게 사실은 안 뿌려줘도 차는 잘 가요. 뿌려주면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지. 그런데 이 배출가스에서 요소수를 뿌려주는 장치, 그 장치를 갑자기 47,000대를 리콜한다는 거야. 공기 중에 나가는 그 여러 가지 불순물을 좀 없애야 된다라는 전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만들어진 자동차, 특히 트럭이라든가 SUV에는 그런 그 요소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도 차는 달려요. 그렇지. 이게 핵심이에요. 요소수가 없어져도 달린대요. 문제는 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사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장치 때문에 리콜을 한다는 기사예요. 그냥 리콜한다. 제가 이 기사를 보자마자 교수님한테 보내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머 이거 꼼수다. 무슨 꼼수냐. 요소수를 안 넣어도 차가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럭 운전사들은 돈도 계속 들어가고 귀찮고 하니까 이 장치를 떼버려. 야매로. 공업소 같은 데 가가지고 대신 오존 이 물질을 내는 거지. 공기는 나빠지는데 차는 잘 가. 이게 이제 유럽에서 유로 6라고 하는 EU가 만든 배기가스 환경 기준이거든요. 예. 이거에 맞춰야 유럽의 차도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15, 16, 17 차들을 개조했다고 차 만드는 회사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차에는 ECU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요소수를 안 넣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또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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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음이 계속 울린다든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 트럭 기사들은 야매로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꺼요. 우리 정부도 이걸 고민한 적이 있어요. 요거를 그러면 일시적으로 되돌려 놓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국제적 비난을 받는 거예요. 탄소 저감과 배치되는 거잖아.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트럭 운전사한테 그 비용을 개별 부담시키나? 일본도 똑같은 고민에 빠진 거거든요, 지금. 네네,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물류는 연말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요소수는 13배가 뛰었고 딴 데 사려고 그랬더니 한국이 다 사갔거든 이미. 전 세계에서. 우리가 다 긁고 왔어. 그러니까 정부가 무능하는 걸 노출시킬 수도 없고 물류가 멈추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내가 보기에는 저 리콜이다. 예. 리콜을 하면 그 회사가 책임을 지니까 운전기사들이 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잔치를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말해가지고 2017년부터 2020년 지난해 말까지 제조된 트럭을 모든 트럭을 다. 예, 다 리콜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는 정부가 뒤로 보상해 준다든가. 예, 예. 나는 그렇다고 봤다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한테 던졌더니 교수님도 그런 것 같다.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왜냐면 한국도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그 잔치가 없어도 자동차는 달리니까. 기만적인 거예요. 국제사회를 속이고 국민들도 속이고 업자들하고 정부가 싸바싸바 해가지고 차는 가고 물류는 도착하니까 몇 사람만 입을 다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내가 보기에는 그래. 네, 이러한 것은 사실 그 아베 정권 때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저 아베노마스크라고 있잖아요. 아베노마스크. 아베노마스크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50만 장 이상 남아있나? 그때도 아베노마스크를 만든다라 그 업체하고 정부 사이에 중간 그 업체가 또 있어요. 아베라든가 그러한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마진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착되어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마스크를 실제로는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업체들이 그걸 따갔잖아요. 예, 예, 맞아요. 예. 네, 요새 그 아베가 가끔 나오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 근데 그 마스크는 굉장히 커요. 아베 마스크 아니고? 아베 마스크는 사실은 자신도 안 써요. 자신도 안 쓰지. 예. 그 창고에 굉장히 많이 보관되어 있어요. 여기만 딱 가리는 거야, 여기만 이렇게. 보관하는 비용만으로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만 일본에서는 상당히 시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대로 있고요. 왜 그러냐? 일본 국민들이 전체에 그러면 불만이 없냐? 근데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자신이 정치가가 되어서 그 나라를 바꾸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게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여론조사 있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정치가 바뀔 리 없다. 예, 예. 불만이 있지만 나는 안 한다. 일본은 그게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기사를 보자마자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생산한 지 몇 년이 지난 트럭을 물류가 막 몰릴 시점에 갑자기 저감 장치 때문에 모든 회사가 다 리콜한다. 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보자마자 교수님한테 기사를 보낸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찾고 있었거든요. 뭔가 틀림없이 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비판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못하지 몰래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들키면 끝장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어왔어 한다라기보다 이 자동차 회사가 일본의 국토교통성에 그렇게 리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스로 한 부분들이 좀 상대강해요.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회사가 리콜을 하겠다고. 그거는 그 역시 일본 정부하고 뭔가 뒷거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가지고요. 저도 상세하게 보지 않았는데 아니 존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최근 20년간 일본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20년 전에 일본 구구가 주류로 올라서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시기하고 딱 맞물려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했던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거든요. 일단 공개하고 비판받을 거 비판받고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계약할 거 찾아가지고 빨리 계약해서 다 끌어모으고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만에 해결했잖아. 근데 여기는 그거를 안 보이게 해놓고 뒤로 예. 당사자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된 척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극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극우가 너무 오랫동안 일본의 주류가 되었어. 그래서 일본이 지금 꺾어지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제 말이 맞다면. 난 맞는 것 같은데. 응? 예, 맞는 것 같고요. 아베 상황, 아베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베의 가장 고민거리 중 하나가 후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베 아키에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부모가 아니잖아. 지금 그 후계자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으로 엄청나게 머리가 아파요. 네, 친동생이 키시노부라고 있어요. 네, 그러나 키시 가문으로 양자로 간 친동생이에요. 네, 그 키시노부가 지금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요. 요새 다시 나왔는데 장남을 아베의 후계자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키시 노부치오라는 장남이 있어요. 피소 효과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버지 키시 노부오의 후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키시 노부오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형하고 지금 대립이 생겼어요. 그 동생의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 네네. 키시 노부오의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장남이 안 되면 두 번째 아들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정말 안 좋다라고 해서 또 대립이 지금. 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예. 일본은 이제 봉건제가 의회제로 연결됐을 뿐이지 예. 그 의식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동네는 우리 거 계속 이어서 예. 국회의원을 하는 거예요. 아베의 선거구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라는 한구가 있잖아요. 거기가 아베의 선거구인데 야마구치현에 4개 선거구가 있어가지고 아베는 3구. 그런데 4구에 역사적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연주들이 그렇게 사온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야시라는 가문인데 그 하야시 가문이 이번에 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아베의 바로 옆 동네 사람을 외상으로 데리고 와서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둘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웃기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야마구치 3구하고 4구가요. 인구 문제로 하나가 된대요. 선거구가 하나가 돼. 예. 그러니까 아베 3구는 아베 가문의 3대 쭉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4구는 하야시가 여기는요 4대 쭉 지켰던 왕국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죽어야 돼. 네. 한 사람 죽어야 돼. 그러니까 키시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하야시는 친한파예요. 그러면 지금 기시다가 노리는 것은 두 개가 합쳐졌을 때 하야시를 그 선거구에서 이기게 만들어서 아베를 퇴출시킨다. 지금 키시다파의 넘버2가 하야시예요. 이 하야시도 4대째니까 언젠가는 수상이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베는 너무 문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달리 자를 방법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 지역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지. 네네. 새롭게 구획하면서 합쳐가지고 선거에서 하야시가 이기게 만들어서 예, 예. 그러한, 낙선하여 퇴출시키는. 예. 그러니까 아베 쪽에서도 급해요. 아베파의 질범식에 키시다가 간단한 스피치를 했는데요. 그때 아베파니까 아베를 많이 칭찬해줘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아베파의 시작은 후쿠다 선생님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후쿠다파하고 아베케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베파 안에서. 근데 그 시작이 후쿠다 타케오라는 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벌은 후쿠다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본에서 키시다가 그 본격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네.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일본 정치는 일본 만화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연주들의 옛날에 그 싸움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거의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예. 아베가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도 자기 다음을 이을 예, 예. 후계자가 있어야 그 동네에서 출마를 시키니까. 예, 예. 송고구를 물려줘야 돼. 그렇지. 이게 그 일본의 발상이에요. 문제는 세습 정치인이야, 되어야만이 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세습 정치인은, 유만주는 촌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일본의 발상입니다. 키시다도 3대째예요, 키시다 전이도. 또 하야시는 4번째리. 그리고 하야시라는 사람은, 스캔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4대 쭉 하면서 전혀 안 나와. 아베는 뭐 스캔들 두성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한 난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한국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 있죠. 21세기에 이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 정도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일본처럼 정치를 세습하면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나라는 없거든요. 네, 없죠. 이거는 한 19세기에 멈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 있는 것은 그 장인천신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IT 시대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그게 가문의 기술이에요. 그것만 지키려고 하니까 계속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요새 일본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여기 여러 명 나와가지고 네네네. 일본 지금 망해간다. 예. 그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노구치라는 히토츠바시 대학교의 명예 교수가 계속 그 일본은 한국에 계속 지원을 다 한다라는 기사를 요새 많이 써요. 상당히 유명한 그 일본의 경제학자예요. 요새는 그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이 뒤에 있었는데 지금 뒤로 보면 한국이 없다. 앞에 한국의 등이 보인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코로나 숫자가 확 줄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올림픽 후에 스가가 관둔다고 하자마자 절반이 다음날인가 떨어졌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코로나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거지 띡 떨어졌어 절반으로. 그리고 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100명 나오고 뭐 50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위드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에서는 55% 정도가 위드 코로나 하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위드 코로나 하자라는 일본인들 28%예요. 안 믿는구나. 믿지 않는 거예요. 아. 예. 그쪽에서는 일본인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특별하다라든 이게 요소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가 일본에서만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으면 전 세계에 있는 의학자들이 일본으로 달려갔죠. 네, 그렇죠. 키시다 촌리는 진짜 이런 통계를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제6차 대유행 다음에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잖아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일본의 감염증의 책임자 이름이 오미예요. 저는 코로나가 일본에서 거의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핵심 관계자는 알 거라고 봐요. 네, 알고 있죠. 예, 그거는 이런 PCR 검사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일 거라고 보는데
돈도 20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내야 되고. 코로나 검사 방식 중에 이거는 미국 FDA가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실제 올해 9월 달에. 특정 방식으로 검사하는 PCR 검사 시약은 델타를 검출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검사 방식의 시약은 대부분 한국에서 만듭니다. 한국만 만드는 건 아닌데. 근데 일본은 PCR 시약 한국에서 안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식의 모든 것을 커버했기 때문에 한국은 PCR 검사 돈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하죠. 예, 일본은 검사 건수가 정말 적고요. 그리고 검사 자체가 한국의 방식과는 좀 달라요. 이거는 제 가설이 아니라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했던 가설인데 일본의 그래프를 보아 델타가 나왔을 때 급감한 거거든요. 이거는 델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델타를 못 잡은 걸로 보인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났더니 보수 매체들이 저보고 음모론이라고 막 왜 음모인지는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기사가 보수 매체에서 내니까 일본 야후에 걸렸거든요. 다음날 일본 아침 방송들이 방송했던 게 있어요. 예. 일본의 검사가 못 잡아낸다. 특정 패턴들을. 예, 예. 라고 실제 방송했었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걸 알만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일본 국민들은 그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아베 짧게 얘기하고 짧게, 마무리하죠. 예, 네. 예. 아무래도 그 아베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베 같은 극우파하고 키시다 같은 비둘기파, 이거는 자민당의 2대 계열입니다. 근데 키시다파는 원래 고가파라고 했어요. 고가 마코토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고가라는 사람이 이번에 키시다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총리가 되기까지는 안마하고 악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안마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네, 기자가. 아베나 아소를 말하느냐? 네, 그렇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총리가 된 이후는 그 안마하고 함께 가면 안 된다고. 그 키시다파라는 것은 원래 고치회라고 하거든요. 경제 중심의 일본을 만들고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다. 키시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아베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이 유사시가 되면 일본 자위대를 보내겠다고.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이 아베를 더 싫어하게 됐어요. 대만은 그 아베의 그 뉴스를 내보내지 않거든요. 이상하죠? 이런 것은 여기서밖에 들을 수 없어요. 이유는요,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일본이 이게 일본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이 우리 섬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중국도 그렇고 이 조도라고 생각요르도라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 영토 생각요르도도 지켜야 되고 대만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멍청하지, 정말. 멍청하죠. 영토 문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양보하지 않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외교 보이콧이 있잖아요. 그 올림픽에 대해서 키시다는 외교 보이콧을 하지 않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대요. 그러나 아베하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외교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키시다하고 아베의 그 싸움이 사실상 표면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드렸어요. 일본 안의 상황을 좀 네.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